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 주식투시경 진행의 황유주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경계감으로 인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을 이끌었던 엔비디아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칠지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보합권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현 시각 기준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이 시장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돈줄 선생님, 이재선 대표님 모셔볼 텐데요. 대표님 뵙기 전에 대표님 어떤 종목들, 어떤 누적 수익률 가지고 계신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수익률표 보시겠습니다. 지금 벌써 올해에만 도합 1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코프로로만 500%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요. 이 종목들이 대표님께서는 바닥권에서 포착하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편입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하이드로 리튬 한 대 정도 되는 짧은 기간 안에 197%가 넘는 놀라운 수익률 보여줬고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 반도체주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교육해 주시고 상한가에 접어든 종목이죠. 저희가 매일매일 이런 수익률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돈줄 종목들로 수익 함께 하시려면 노란톡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이미 노란톡방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이런 수익률 같이 누리고 계십니다. 이 수익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셔야 되겠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7777번 74개 입력해 주시면 지금 빠르게 소통 가능하시고요. 저희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저희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대표님께서 추첨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직접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문자 받는 번호에 샵 3989번으로 불기둥 3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이재선 대표님 모셔볼 텐데요. 대표님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내드리고 있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안정권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절차만 밟으면 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시장이 최근에 좀 편안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휴식 구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제 음봉 그리고 오늘 살포시 쉬고 있습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가 쉬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엔비디아 바닥권부터 많이 올라왔으니까 숨고르기 해야지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우리 간단하게 그 100m 달리기 전력 질주하면 숨고르기 해야 또 뛸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숨고르기 함께 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가 생각보다 지수 상승은 크지 않아요. 고점을 돌파 시도하긴 했지만 엄청나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2500 돌파한 다음에 100포인트도 안 올라간 거예요. 고점이 2596포인트니까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앞으로 정말 멀리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지수가 안 움직이는 이유, 종목들은 움직이죠. 지수는 왜 안 움직이냐? 바로
여기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외국인 수급이 양호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16조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17조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9조 원 이상을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올해까지예요. 4분기만 봤을 때는 6조 원 수준의 매수 규모를 보였으니 지금 올해에만 그렇다라고 하면 17조 원 정도의 아니 17조 원이래. 한 3조 원 정도의 그 매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만 13조 원인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수 올라간 거 있습니까? 올해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조금 올라왔어요. 그렇죠? 조금. 박스권 돌파하고 조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저점 대비해서 한 200포인트밖에 안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무려 13조 원을 매수했는데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투자할 때를 비교해 보자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중국에도 투자하고 베트남에도 투자하고 다른 국가들에 투자를 할 때 고수익을 노리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식 살 때 자, 현재 10,000원인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을 9,800원, 9,700원에 사고 싶지 현재 10,000원에 사고 싶지 이 종목이 여러분 예상에 2만 원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해도 15,000원에 사고 17,0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이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고 너무나도 저렴하게 한국 시장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유망한 기업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싼 거예요. 외국인들은 바닥권에서 최대한 많이 모으고 싶은 거죠.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본인이 사고 싶은 물량을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주가를 크게 끌어올릴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최대한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금액은 점점 불어나는데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아요. 조금씩은 오르는데 크게 움직이진 않죠. 이 사이에서 지금 매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10,0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외국인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19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강하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안 움직인 거지 앞으로의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2,800은 가나요? 2,900은 가나요? 이거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데 저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봐요. 물론 저항은 한두 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보고 저는 3,000포인트도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3,000포인트가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 외국인들이 3,000포인트 갔다고 해서 3,000포인트에서 이 19조 원 중에서 절반이라도 예를 들면은 10조 원이라도 매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외국인들이 나머지 9조 원을 들고 있는 상태로 기존의 주가였던 2,400포인트 정도 수준 혹은 그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이 2,500포인트에서 저점 구간 있죠. 2,1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데 얼마 들었어요? 1조 7천억 매도했는데 내려갔습니다. 1조 7천억만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10조 원을 매도한다?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탄탄해져서 최근에는 이 구간에서 내려올 때 한 3조 원 매도했는데 SBB 사태 때도 그렇고 3조 원 정도 매도했는데 한 100포인트 정도 조금 넘게 밀립니다. 100에서 150포인트 사이 정도 밀리죠. 3조 원에. 그렇게만 계산을 해도 여러분 올라간 거 하나도 없이 제자리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3,000포인트에서 매도를 해도. 절반만 매도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목표치는 3,000포인트도 아니에요. 3,000포인트도 그냥 지나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분명히 파동은 있습니다.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겠지만 3,000포인트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증시 외에 유럽 증시나 미 증시나 다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고점을 갱신하면서 날아가는 증시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선진 증시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구간에 있을 이유는 없다. 아무리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작용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구간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면 2차 전지주 지금 휴식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만 노리세요. 짧게 반등 나오면은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외국인들 수급 너무나도 좋고 바닥권 순환매 섹터만 여러분들이
계속 교체해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추세적으로 보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순환을 노린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크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나스닥이랑 비교해드렸죠. 나스닥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조정받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12,000포인트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코스닥도 지금 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여기까지. 미래의 코스닥의 모습이 나스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이는 아니어도 요 아래서 횡보하다 올라가던 위에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던 코스닥도 기간 조정은 지금 필요한 구간이고 현재 너무나도 가격 조정 다 받았죠. 예쁘게 받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어떻게 받는다? 제가 이거 이미 상반기 1분기 때 말씀드린 거예요. 900포인트는 저항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 중간에 저항들이 있어도 그냥 돌파한다 말씀드렸죠. 830, 40까지 흔들기 나온다. 지금 어디예요? 830에서 40. 여기 분홍색 박스권 쳐드린 곳이 830, 40입니다. 여기 흔들기에서 계속 지지력 테스트 받고 이탈했다 회복 구간 나오고 있죠. 공방을 펼치고 있다.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 상승 나온다. 1000포인트 그냥 지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코스닥은 심증이에요. 코스피는 확신이 있고요.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심증인데 1000포인트 넘어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가 휴식할 때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최근에 느끼실 겁니다. 2차 전지의 공백을 가장 잘 메꿔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아직 힘을 못 씁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지 2주 만에 지금 확 달라진 모습 보여지고 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계속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난주 후반에도 온라인 교육 해드렸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한 템포 쉴 때 됐다. 숨고르기 한번 하고 더 가기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살짝 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도체주 쉬고 나서 움직이면 되니까 잠시 후에 반도체주 제가 집중해서 다시 한번 섹터 분석해드리고요. 자, 순환매 섹터 방산, 바이오, 엔터 콘텐츠,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쪽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쉴 때마다 여러분들 체크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 돼요. 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세요, 여러분.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 없다. 쉬는 종목들, 쉬는 섹터들 먼저 담아놓으면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점에 사서 바닥에 사서 가장 크게 키워먹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주식할 때. 여러분들 뭐 거래대금 들어온다고 해서 이만큼 올라서 뭐 19%, 20%에 사서 거의 준상한가 수준 간다고 해봐요. 여러분 10%도 수익 안 나요, 이거. 물론 당일날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 물론 좋은 수익률은 맞지만 미리 알고 바닥에서 며칠 기다렸다가 상한가 가면 이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고스란히 20, 30% 수익을 다 내 계좌에 챙겨가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은 건 바닥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쉬고 있는 섹터를 보세요. 쉬고 있는 종목을 보시고요. 그중에 핵심이 되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대장주들 먼저 한번 싹 해서 여러분들 수익 잘 챙겼다라고 하면은 짧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후발주들은 그 뒤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대장주 먼저 매매하고 대장주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후발주를 본다. 이렇게 보시고 순환매 섹터는 밀릴 때마다 쉴 때마다 휴식 구간이 나오고 나서 완성되고 나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주, 기술적 반등, 반도체주, 바닥권이니까 순환매 계속 노리시고 로봇 AI 엔터 이것도 계속 강조해드리죠. 엔터주가 지금 잘 안 쉬고 있어요. 엔터주는 조금 쉴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엔터주가 지금 고공행진 펼치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만 받잖아요. 그럼 기간 조정 이후에 고점을 돌파할 때도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 조정 받다가 아래로 내려오면 가격적으로 아주 땡큐한 구간이니까 지금은 뭐 보유하지 않은 매수 대기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조금 더 대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도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안 좋은 이슈 없이 그냥 밀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이 오늘 같은 경우에 빼꼼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오히려 밀려있는 종목들, 이유 없이 밀려있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은 개선되고 있는데 좋은데 밀렸다?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그냥 잡아갈 만하다. 그래서 종목별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전략 같은 경우 여러분들 궁금하다 하시면 어디로 오신다? 저희 교육방으로 오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단에 QR코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만 켜고 갖다 대면은 링크 나오죠. 바로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략을 실시간으로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5명의 연구원들이 포진되어서 여러분들께 지금도 입장하시면 인사드리고 있을 텐데
연구원들이 제가 이렇게 교육해드리는 내용이 있으면 교육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드리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이런 뭐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 대응 전략 같은 경우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혜택 받으셔야겠죠. 입장 방법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 시장 흐름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 대표님과 소통하시려면 지금 빠르게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 입장 코드 7777번 74개 입력해 주시고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저희 대표님 일주일에 딱 2번만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대표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오늘 빠르게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 수익을 혼쭐나는 돈줄 종목들도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만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들어오시면 여러 명의 연구원분들이 함께 케어를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시장 손실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시면 대표님께서 짧게 시청 가능한 교육 전략 영상까지 모두 무료로 노란톡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 동안 쉬시고 수익률 함께 누리시려면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겠고요. 저희 이 방법 말고도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문자 보내실 때 받는 번호에 샵 3989번으로 불기둥 3글자 보내주시면 지금 빠르게 대표님과 소통하시고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익으로 혼쭐나는 돈줄 종목들 교육받으러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도체주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이 섹터를 먼저 한번 집중 분석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종목,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나무기술. 누가 봐도 지금 고점 부근에서 하염없이 그냥 밀리고 있습니다. 힘이 너무 없죠. 거래 대금도 그냥 아예 말라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원 구간을 지지를 받고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AI 플랫폼 기술 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고 있고 차세대 AI 슈퍼컴퓨터부터 시작해서 계속 로봇 관련된 기술이랑 공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AI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엔비디아 관련주 가져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이어서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2,200원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500원이 다음 저항이니까 2,25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좋고, 요 2,250원 아래에서 2,200원 사이 이 구간이면 너무 좋은 구간이라서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상한가. 저희 연구원이 요거가 아니라 저쪽이죠. 연구원이 요거는 잘못 올린 것 같은데 33% 올랐습니다. 벌써 33%. 오늘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해 있었고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상한가 진행 중이었죠. 지금 살짝 풀려 있는데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제가 3,000원 저항이니까 3,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3,000원을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2,500원과 3,000원 중심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750원. 2,750원. 요 구간을 유지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한번 정리하세요. 절반을 정리하든 전량 정리하든 아예 싹 한번 정리하시고, 수익 많이 봤잖아요. 지금 구간이어도 정리 한번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면 2,500원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제자리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2,500원 흔들기 나오면 수익을 대다수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엔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2,750원 중요한 구간이니까 이 구간 유지가 안 되면은 한 번 정도 줄이거나 아예 그냥 전량 매도해서 수익 실현 한번 딱 챙기고, 그리고 나서 다음 종목을 보거나 이 종목이 정말로 2,500원 내려가거나 아니면 3,000원을 넘어가거나 하면 그때 다시 보시는 게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거. 자, 우리 매주 화요일마다 이상하게 종목들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거의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있는데, 화요일 오늘도 포트폴리오 구성해드리는 거 유심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겠죠. 그래서 나무기술이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고 오늘 바로 또 멋진 모습 보였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미래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 또한 화요일의 종목이었죠. 1분기에 너무나도 멋진 모습, 2만 원 돌파하면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거래대금 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37,900원까지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갔다. 2배는 안 됐지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2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안에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만 원까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2만 원 흔들기까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 포착을 한다. 이때 중요한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포인트 돌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미리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3,000포인트 흔들기 할 때는 조금 대기했다가 회복하면은 반도체 지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 바닥권 종목들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주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교육해 드렸는데 그 흐름 그대로였어요. 미래반도체도 교육해 드리고 수요일 목요일까지 매수 타이밍 3일 동안 매수 구간 주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추가 상승 보이면서 순식간에 60% 수익이 발생을 했죠. 자, 화요일에 종목이 이렇게나 좋은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도 나무기술이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반도체주 하면은 우리가 SNS텍하고 AD테크놀로지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제가 작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이 안 돼서 못 간다. 세 종목 합쳐서 뭐 삼성전자 400조, 하이닉스 80조, 삼성전자 우선주 50조 해서 세 종목 합치면 530조 원인데 뭐 지금은 시총이 좀 낮아져 있지만요. 530조 원인데 530조 원을 들어올릴 만한 수급이 시장에 없다.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도 매도하고 있다. 어떻게 들어올리느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대외 변수도 보면은 왜 이 친구들이 매도를 하고 있느냐, 세력들이 매도를 하고 있나 봤더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빅스텝으로 올라가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습니다. 물론 양쪽 모두 끝내고 싶어 하는데 러시아는 이제 본인들이 땅을 편입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 거고 우크라이나는 본인들 땅이 유린당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국가 모두 피해가 계속 쌓이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자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해가 쌓이는 거고 러시아도 경제 제재 계속 당하고 있죠. 에너지 제재랑. 그러다 보니까 양쪽 모두 피해가 쌓이니까 끝내고 싶은데 끝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제3자들이 중재를 해서 적절히 끝내는 방향을 지금 원하고 있다. 근데 작년엔 이게 시작되는 부분이었죠.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구간이었다. 그리고 중국은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소비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급망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였죠. 대변수가.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올라갈 때 지금 바닥권에 억울하게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좋고 올해 실적 폭발하는 쪽이 EUV 관련주 쪽으로 SNS텍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강의 때 디테일하게 종목 설명해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EUV 관련주로 SNS텍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서 제가 이거 2만 원 이하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2만 원 아래일 때는 싸게 모아가시면 되고 2만 원 아래에 있다가 2만 원 회복되면은 그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2만 200원에 풍문으로 들었을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차례 올라오고 휴식 구간에 또 교육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은 이 27,000원에 매수를 했어도 113.33%. 19,0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3배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바닥권에 반도체주가 밀리니까 같이 밀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그냥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 미래 성장은 더 좋고. 그러니까 더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종목. 제가 두 종목으로 대안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AD테크놀로지 말씀드렸죠. 이 두 종목이에요, 이 핵심이. EUV 관련의 SNS텍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 반도체 비전 2030의 핵심 종목이 AD테크놀로지다. 이게 TSMC를 따라잡을 때 자, 템리스와 파운드리, 생산과 설계와 생산을 연결해주는 업체가 필요한데 그 디자인하우스의 핵심이다. 원래 TSMC의 고객사였고 그 고객사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삼성전자가 데려왔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M&A를 통해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에 뭐 NXP, 어렵겠지만 우리가 희망은 NXP를 인수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물량을 삼성전자로 옮기겠죠. 그런데 옮길 때 서로 협력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삐그덕삐그덕거리기 때문에 수율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중간 단계에 해주는 이 디자인 하우스 업체인데 AD테크놀로지가 이 핵심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또한 말씀드렸어요. 12,500원이 중요한 구간이고 12,500원 돌파한 다음에 급등. 그리고 나서 쉬고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포착했고 100% 가까운 수익률. 지금 또 쉬고 있죠. 지금도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크해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저라면 매수 안 할 겁니다. 9만 원에 9만 원대에 매수하셨던 8만 원대에 매수하셨던 지금 손실 중이라서 매도 못 하겠다. 아니요, 저는 매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손실이라면은 SNS텍이나 AD테크놀로지로 교체를 하셔서 내년 봄 정도까지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손실을 메꾸고 수익 전환이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익 전환이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내년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그쯤에 반도체주 바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냐? 1분기까지는 비수기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2분기 정도 되면은 바닥론이 나올 테니까 언제쯤 바닥 나오는지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은 매수 타이밍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봄 정도에 매수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삼성전자 지금 올해 바닥에서부터 자, 올해 1월 2일부터입니다. 1월 2일부터 한 차례 올라온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쉬고 있죠. 언제까지? 3월까지 쉬었단 말이에요. 3월까지 휴식 취하고 언제부터 움직였어요? 이거 움직인 거 4월부터예요. 4월 뭐예요? 계절이 봄이죠. 3월, 4월은 봄 아닙니까? 그러니까 봄 정도의 바닥론 나온 다음에 4월부터 해서 살포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삼성전자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만 3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 이걸 들고 있지 않아도 AD테크놀로지, SNS텍을 들고 있어도 더 큰 수익이 났죠.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보면 10%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SNS텍과 AD테크놀로지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매수를 해도 여기서 추가 수익이 붙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스마트한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형주라고 해서 무조건 들고 간다? 저는 썩 그렇게 선호하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건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80년대, 90년대야 이제 워낙 이제 경제가 바닥에서부터 성장하는 구간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상으로는 대형주가 못 가는 수급이 안 받쳐주는 그런 시장에서는 대형주를 조금 쉬게 놔두고 언젠가는 좋은 종목이니까 다시 매수할 거 아닙니까? 올해 봄처럼 놔두고 이런 좋은 종목들, 바닥에 좀 억울하게 내려와 있는 종목들, 그런 SNS텍이나 AD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대체를 하시고 삼성전자는 좀 나중에 본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핵심 하나 알려드리면은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이게 67,5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고 1차 저항이 72,000원인데 관건은 72,000원을 넘어가서 쉴 거냐 아니면 72,000원 저항받고 쉴 거냐 요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72,500원 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살짝 쉬고 있는데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구간이죠.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언제 알려드렸어요? 이거 작년이래. 올해 초부터 또 알려드렸잖아요. 이 가격에 대해서 5,000원 단위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부터 계속 2020년대부터 계속 알려드렸고요. 예.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5월 달에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67,500원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5월 중순에 말씀드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같이 보면서 교육해드린 내용이에요. 자, 하이닉스도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하이닉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이닉스도 11만 5천 원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10만 원 구간은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라서 그런 거지 크게 의미가 없고 10만 원은 지나가는 자리고 11만 5천 원입니다. 교육 내용 그대로 남아있죠,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9만 원부터 치고 달리기 시작할 때 9만 원 회복됐습니다. 10만 원 지나가는 자리 11만 5천 원을 넘어가서 쉬느냐 못 미쳐서 쉬느냐 그 차이다. 근데 11만 3,400원 구간까지 갔다가 이렇게 살짝 매수세가 약해지는 거 보고 미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거 11만 원 흔들어서 요 중심선까지 내려와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여기 갭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10만 5천 원 정도 흔들기 나와도 전혀 이상할 거 없다. 대신 10만 원은 흔들기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 정도 흔든 다음에 다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엔비디아 얘기에 뭐 계속 관심 가지실 텐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원 이탈했다. 요 회복되면서부터 저희가 관심 가졌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부터가 미래반도체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3,250, 3,500까지 돌파했다가 쉬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왔으면 쉬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단기적으로 지수가, 이거 지수 아닙니까? 지수가 20%가 올라왔어요. 지수가 20% 올랐.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가 20% 올라가면 3,000포인트를 넘어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오른 건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20%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 전략 갖느냐? 쉬고 있는 종목들, 선조정 받은 종목들, 그리고 관련 섹터 중에서 순환매 나오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차량용 반도체랑 뭐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AI 쪽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설명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짝 시선을 돌려서 보시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돈줄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종목을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우리가 반도체주 중에서 살짝 돌리면은 이 XR 관련주 쪽이 나옵니다. VR 관련주라고도 하죠. 이쪽에 이미 구글이래. 메타의 원래 오큘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큘러스를 이제 메타가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죠. 그래서 메타 퀘스트가 되는데 이 메타 쪽에 FPCB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FPCB는 이제 기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기존부터 제가 3대 XR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나무가 그리고 선익시스템과 함께 여러분들께 꾸준히 교육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요. 1년 넘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잘 보면 올해 어떤 움직임이에요? 6,500원에서 7,500원 그냥 박스권이에요. 돌파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배웠죠? 박스권 매매 어떻게 한다? 박스권 상단 하단 검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하단 이탈했다가 회복될 때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고점에서 매도. 이것만 반복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탈했으니까 회복될 때 매수. 그리고 나서 고점 매도. 그럼 매도하는 구간이죠. 그런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자체 힘만으로 돌파하는 것도 좋지만 이 업계, 섹터가 움직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자, 6월이에요. 6월에 XR 관련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딱 있어야 됩니다. 애플. 애플이 MR 기기를 6월에 공개한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관련주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인데 다른 종목들은 이미 저항 돌파해서 올라간 종목들이 많아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 이미 10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만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반도체주들을 움직이고 XR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기에 7,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도 그동안 여기 박스권 갇혀 있으면서 이 박스권을 왜 형성하느냐? 기간 조정 받으면서 힘 모으는 거예요. 이 모았던 힘을 분출할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 다음에 돌파하느냐 차이지,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큰 힘을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뭐 40, 50%에서 잘하면 뭐 100%까지도 분출할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포착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SNS텍 같은 종목은 대표님께서 이미 바닥권에서 교육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저희 대표님 교육 계속 함께 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두 자리 그리고 세 자릿수 수익률 같이 누리실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수익률 같이 누리시려면 빠르게 노란톡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영어로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7777번 74개 입력해 주시면 지금 바로 저희 대표님 그리고 여러 명의 연구원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서만 돈줄 종목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앞으로 수익 함께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빠르게 들어오셔야지 수익률 같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방법이 어려우시면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문자 받는 번호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빠르게 저희와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강의 마저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도 반도체주 외에도 순환매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었죠. 자,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너무나도 심화되고 있다. 뭐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계속 G2의 패권 다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는 미국이 중국에다 뭔가 제재를 할 때마다 올라오는 이슈 섹터죠. 그래서 이번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죠.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고 있는데 지금 4,500원 구간이면 기존에도 계속 저항 돌파 시도하다가 못했었는데 여기 넘어가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아주 나이스하다. 그리고 이 구간 이탈한다라고 하면 모아가다가 4,500원 회복될 때부터 다시 한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술적 반등만 해도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자, 유니온 머티리얼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상승 구간에는 저희가 포착해드리고 꾸준하게 올라오다가 급등 흐름, 이 급등 흐름은 뭐 때문에 올라왔다? 그 히토류 가지고 중국이 하도 제재를 하겠다, 너네한테 수출 안 하겠다 이러니까 테슬라에서 그럼 우리 히토류 안 쓰겠다, 대체 상품 쓰겠다 해서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EG, 유니온 머티리얼 뭐 등등 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급등 흐름이 나왔죠. 이렇게 슈팅 흐름이 나면 어떻게 한다? 우리는 매수세가 정체될 때 고점에서부터 매수세 정체되는 거 보이잖아요. 간단하죠. 만약에 이 구간에서 7,000원을 넘어갔는데 7,000원을 유지 못한다 매도. 7,500원 넘어갔네요. 7,500원 유지 못한다 매도.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2%에 3% 밀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면은 다 저항이었던 이 7,500원 이 구간을 유지 못할 때 정리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 방법까지도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8,000원 못 넘어가면 어차피 이 종목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대응 전략까지도 당일날까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쭈르륵 내려와서 4,000원, 500원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가 5,000원 여기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텐데 많이 가면은 이제 5,500, 1차 목표치는 5,500원 정도 기술적 반등만 노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운 좋게 여기서 한번 더 터져서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리지 않아도 짧게만 봐도 1, 20%는 충분히 가능하다. 10%만 나와도 수익률 보충하는 데 좋다.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3% 보충해서 210%.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XR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말씀드려서 이미 100% 넘게 수익이 발생을 했고 또 고점 부근 3만 원 부근 돌파 못했죠. 그리고 나서 쉬는 구간에 충분히 담아볼 수 있습니다. 전략은 간단해요. 기존에 이 25,000원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온 이 구간 있죠. 거래대금 폭발한. 이 구간의 양봉 하단이 이 중심선 부근이란 말이에요. 22,500원. 그러면은 이 종목은 22,5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탈해도 22,500원부터 2만 원까지 더 사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2차 매수는 요 2만 원 부분까지 가면 2차 매수한다 생각으로 두 번 나눈다 생각하면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나서 또 89.77%. 이 종목도 우리에게 200%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준 종목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뭐 기쁜 종목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는 종목들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시면은 아침 9시 뭐 1분만 돼도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VI 걸려 있고. 그렇죠? VI 걸려 있고 15% 이상 올라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올라 있단 말이에요. VI 풀리면 이렇게 올라와 있고 20% 돼 있고 그다음에 2차 VI 걸리고 상한가 들어가잖아요. 선 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육해드리고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들고 있었으니까 수익권에서 뭐 살짝 쉬었다가 상한가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수익권이었잖아요. 우리는 바닥에서부터 매수했으니까. 3만 원, 이 5,000원 돌파할 때 3만 원 유지하면 그냥 보유한다 생각하고 3만 5천 원 돌파할 때 상한가가 나온 거였죠.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사야지 이런 수익률을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종목에 뭐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터지면 늦어요, 여러분. 터지면 이미 시세는 분출돼서 저 고점에 있는데 그거 사서 먹을 게 뭐 있습니까? 잘못해서 물리면은 손실만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대금이 들어올 종목들 대장주를 제가 항상 미리 포착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주는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1등 종목에서 2등 종목 사이 여기서 대장이 결정이 돼요.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뭐 한 5등주에 뭔가 특별한 기술력 개발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건 좀 특수한 경우죠. 이게 이렇지 않은 이상 보통은 1, 2등주 사이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요.
1등주 뭐예요? XY 관련주 선익 시스템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리고 나서 2, 3등주 나무가 뉴프렉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께 대장주 보시란 말이에요. 대장주 그래야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대장이 계속 바뀌어요. 인성정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라이프 시멘틱스나 이런 쪽이 계속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장이라고 하기 애매하게 다들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는데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요 5,000원 구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유지되고 한 차례 상승 흐름 그리고 나서 이탈을 했는데 시장이 뭐 안 좋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이탈하고 이쪽 분야 원격 진료 분야도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5,000원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죠. 이때도 급등만 나오고 윗꼬리 쭈룩 달고 밀려버렸죠. 회복 시도했는데 회복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지지력 테스트 받고 넘어가야 되는데 연말에 지수가 살짝 밀리면서 심리적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5,000원 구간 회복되니까 회복되면은 움직일 거다. 그리고 회복이 된다라고 제가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1월 초까지 해서 여러분 이 CES에서 최대 화두 중 하나, 핵심 화두 중 하나가 로봇, AI 그리고 메타버스, 자율주행 이제 UAM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 이 부분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다라고 교육해 드렸죠. 디지털 헬스케어 쪽인데 우리나라가 규제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가는 것뿐이지 최근에도 규제 뭐 해제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제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4.44%. 이거 규제만 아니었으면 이거 100%도 넘어가는 200% 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규제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승을 보인 게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나중에 언젠가 규제가 풀린다라고 하면은 6월 1일부터 또 이제 시범 서비스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유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10,000원 구간은 이탈 안 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여기 유지해 주는 거 확인됐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요거 회복되는 순간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회복이 딱 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 순식간에 120%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지금도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하시는데 최근에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런 메타버스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힘이 너무 없어요. 이게 왜 힘이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메타버스라는 쪽이 이제 가상현실인데 우리가 이 가상현실이라는 거를 지금 현재 기술력 가지고는 신기하니까 접속은 해봐요. 그런데 이 접속한 다음에 그 공간에 머물러서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존 게임도 재밌는데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재밌는데 굳이 가상현실로 넘어갈 이유를 필요성을 아직까지는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접속은 해보지만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는 요즘 뭐 게임 같은 경우 문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잠도 안 자고 다른 것도 안 하고 너무 몰입해서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럴 이유를 못 찾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래요. 로블록스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뭐 제페토 같은 거 여러분 접속해 보셨습니까? 저도 접속 안 해봤는데요. 접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기 시장이고 이제 막 시장이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 파이가 커져야겠죠. 이 파이가 커지는 계기 중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애플의 MR 기기부터 시작이에요. 여기부터 해서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지나야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아까 XR 관련주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맘모식스 인수하고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이고요. 해서 이 기업이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투자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임즈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사.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죠. 자, 바닥권에서 이 8,500원 구간, 10,000원 구간은 이탈 안 할 줄 알았는데 10,000원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지지선인 8,500원 구간 갔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지지를 받고는 있네요. 대신 거래대금은 아직 안 터졌는데 오늘 살짝 바닥에서 빼꼼하고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거래대금도 전일보다는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바닥 구간에서 보셔야 돼요. 바닥 구간에서. 지금 요 9,000원에서 이게 종목이 2만 원만 가도 2배 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도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 3만 원도
넘어갈 거라고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들고 있기는 어렵겠죠. 근데 저는 3만 원도 넘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적어도 25,000원 이상은 갈 거고 3만 원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봐요. 물론 지금만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시겠죠. 마치 작년에 SNS 텍 19,000원대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금 57,000원 가는 거 생각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2만 원은 기본이고요. 25,000원 이상, 3만 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이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요. 지금 너무나도 바닥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수만 있으면. 그리고 출발하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 종목은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신규 상장한 이후에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뭐 시들시들해진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이 바닥에서 뭐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10,000원 구간에선 그래도 지지력 테스트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15,000원 구간 이런 데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종목이 뭐 4만 원 후반까지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4만 원 후반에 있던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놀라실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내려온 거야 생각되시겠죠? 예. 그럴 정도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예 바닥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6월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시고요.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나 이런 2차 전지주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바닥에서 포착하고 563%나 올라갔는데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짧게밖에 못 먹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기간을 길게 투자해야 되는 뭐 이런 종목이고 하니까 저라면 지금 당장은 굳이 안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70만 원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고맙긴 하겠지만 다른 종목을 매수해도 이 정도는 수익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굳이 당장 이렇게 포착해서 뭐 가격이 좋다라고 해서 시간을 이 종목에다 투자하진 않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 성향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 60만 원까지만 가도 좋다 혹은 70만 원까지 나는 좀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 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바닥권에서 포착을 해서 자 4,715원이면은 보세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된다? 고점에서 보면 늦는다. 우리는 바닥권에서 시작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갭상승 가격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약간 아랫골이 달 때쯤에 이때까지 해서 여러분들께 포착해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종목 검색기가 포착해드리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노란톡방에서 또 해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준상한가 수준 가고 그 이후에 354.93%. 지금은 이제 사명을 변경해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는 겁니다. 금양도 마찬가지인데 금양은 저는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지금은 이때는 이슈를 막 몰고 올 때였으니까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세요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가 됐어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 신뢰는 잘 안 가요. 이 기업에 대해서 신뢰는 잘 안 가요. 원통형 배터리 개발한 거 우리 배터리 개발해서 지금 출시했다라고 했는데 그 원통형 배터리가 뭐냐면은요. 자전거용이에요. 네. 자전거용이고요. 전기차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전거용을 개발했으니까 전기차용으로 할 수 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자전거와 전기차의 기술력 격차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자전거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매출에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요. 하이드로리튬은 후발주로 설명해드리고 197% 올랐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들 여러분들 하도 궁금해하셔서 제가 한 종목 가져왔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바닥권에서부터 이만큼 올라오면서 포착해드리고 좋은 수익 올리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오벡터 쪽으로 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뭐 다섯 번째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 종목도 최근에 강조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밤 8시에 그 특별 방송에서 온라인 교육 진행해 드릴 테니까 모두 입장하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